대한민국의 한 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공감과 논쟁,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5월 11일에 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고, 뭐 지금 받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 소장님부터. 저는 신청했고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저희 4인 가족인데 100만 원 받았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25만 원씩 세 분에게는 드렸고 분배를 했군요. 네, 예.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해예요. 저는 포인트로 받았는데 예. 그분들에게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중 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제 거는 좀 어려운데 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예. 그랬어요. 밥을 사라. 밥을 사라. 세 명이 돌아가면서 밥을 한 번씩 사라. 어. 그게 이제 이 재난지원금의 취재 맞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기쁜 마음에 저희 음. 일산 지역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유익하게 쓰신 것 같은데, 근데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소비 예. 증진과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요. 쓸 수 있는 곳이 나타나면 막 쓰는 기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뭐 편의점에 저기 마트 같은데 예.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러면은 들어가서 추파춥스도 사고 재놓고 차에 놓고서 이렇게 졸릴 때 먹으면 되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기본 예. 기조에 맞춰서 가능한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먼저 재난지원금을 먼저 쓰게 되는데 그래서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비까지도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자발적 기부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가 못 미치는 기준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쓰는 게 낫다, 기부하는 것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얘기를 했죠. 예. 이거는 준 취지에 맞게 그냥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부를 받겠다라는 것은 참 나쁜 정부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100% 다 줬으면은 그거 준 대로 그냥 다 사용하면 되지. 본인들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좀 적자가 더 예상되니까 국민들의 양심에 좀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좀 어려운 분들 더 도울게요. 이런 식의 국민을 어렵게 힘들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가장 무능력한 정부의 단적인 증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무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기부가 많이 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기부를 시민단체에 조금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기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기부한 돈이 효과적으로 잘 쓰이느냐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예. 고용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이렇게 보조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기금 쪽으로 기금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왔어요.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보조하는 데 쓰겠다는 건데 그 정도의 로드맵 가지고 과연 이게 잘 쓰여질까 이렇게 느낌으로 와 닿아서 기꺼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받아서 제가 선택해서 기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부율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측면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을 했냐면요. 예, 자, 2, 3조 정도 기부금으로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럼 2, 3조 기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하든지 어떤 항목을 변경해가지고 또 다시 그러면 그 자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예. 이중적인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특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기부가 안 되는 예. 거는 큰 문제는 안 그런 돼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 소비하라고 이걸 한 것이지.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줄 수 있게 캠페인을 해서 소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기가 선순환 구조 속으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부보다는 소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기부를 해라 그랬냐? 그러면은 나는 이 돈이 있어도 어차피 충분히 내가 그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그냥 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지 말고 차라리 기부를 해라 이런 거죠. 어차피 그 안 쓰면 또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안 쓸 거면 기부를 하든지 하라 이런 거지. 무조건 기부를 하라 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제가 같습니다. 한마디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무조건 기부하라고 정부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죠. 청와대에서 밝혔고 예. 우리 대통령님 60만 원 기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에 있는 당 지도부들 이런 피켓까지 들고 자 우리 재난기부 기부했습니다. 체크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거를 본 다른 정말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의를 갖고 있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선의는요. 예. 압력이에요. 압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정부 담당자들은 좀 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시작부터 사실 이게 뭐 메인 질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초반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완전 뜨겁습니다. 두 분 오늘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도도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생산과 고용, 소비, 수출 등 모든 면에서 외환 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고 3월 사업자 종사자 수는 역대 처음으로 22만 5천 명 감소했으며 4월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축된 경제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상황. 계속 가게세는 올라가지. 장사는 뭐 옛날처럼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지금.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까지 연 1.5%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자 보전 대출입니다. 금융지원 이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4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이 5조 1,219억 원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이 대출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소상공인 생존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내놓는 것은 역시 대출, 융자 지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대출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효가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빚이고 소상공인도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는데 먼저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융자 위주 지원 대책 지금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어쨌든 이 대출을 받은 분들은요. 그래도 인건비와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대략 어떤 산소호흡기 정도의 전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이 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보증 있어? 라는 것과 기존 대출이 있네? 그래서 못 해주겠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략 1억 원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당신들 한 2천만 원밖에 못 해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대출을 상담을 예약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대출을 심사해서 최종 나오는 데까지 2-3달 걸린다는 거예요.
대략 최장기로 보면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절한 효용성이 안 된다. 좀 더 시급하고 긴급하게 좀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요 이러한 대출은요 정부가 우리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가세를 좀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든지 감면해 주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 감면 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면요 자영업자들이요 분기마다 부가세 내잖아요. 예.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에요. 저도 이제 장사를 한번 해봤는데 분기마다 돌아오는 이 부가세 내는 것이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거의 1,000단위, 2,000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부가세가 상당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예. 대출 받아서 부가세 내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거는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이 내고 안 되면 덜 내는 거니까 지금 사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낼 부가세도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식당 하는 분들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 계속 매입은 해야 되잖아요. 예. 음식 재료 매입해야 되고 공산품 매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되면은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장사 안 된다고 또 매입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이 부가세 부분은 상당히 장사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은 지금 네. 정부와 지자체의 대출 위주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 말고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모든 게 소진이 되고 그 다음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에서는 모든 산업들을 롤오버 시켜서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고 예. 실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를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투자한 투자 자금, 기본 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망하면 그 기본 자금을 다시 투자해야만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기존에 이게 투자한 거를 다시 다 해가지고 똑같이 2분까지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죠. 예. 손익분기점까지 오는데 보통 한 1년, 2년 걸리잖아요. 예. 그 정도의 자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자본을 재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이것을 롤오버 시켜 계속 유지를 시켜가지고 기다리다가 예. 실물 경제가 되살아날 때 소비를 진작시키다든가 여러 가지 또 효과 있는 정책을 써서 그 V자 반등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로 해서 롤오버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의견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산소호흡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뭐 롤오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뭐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버티는 용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뭐 근데 지금 이거 말고 그러면 대출 말고 좀 어떤 정책들이 뭐 부가세 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뭐 평론가님부터 먼저 좀 뭐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대출 말고 어떤 것들이 좀 더 실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서 전 국민한테 줬지만 예.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고용유지 정책으로 해서 위기 대응 단계 예. 1단계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고용이 그 절반으로 줄거나 하는 예. 기업들 이런 데는요 지원을 해요. 그리고 매출이 절반으로 줄거나 하면 또 지원을 해요. 예.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예. 국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금 지원 이런 예.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나 그다음에 부가세라든가 뭐 이런 모든 세금에 있어서 예. 감면 내지는 유예 뭐 처음부터 모든 걸 감면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또 내년 세수가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상반기에 6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게 두 자리로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예산 계획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예산 계획을 해놓은 거에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 내년에는 올해 법인 실적을 가지고 세금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크게 빵꾸가 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쓸 예산을 줄이기도 어려워요. 예산은 예. 점증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게
그 순리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그 우리가 잘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제를 먼저 해주기보다는 그래도 유예를 시키면서 좀 보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는 감면과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지원금도 선제적으로 예. 실업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70%씩 실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고용이 있을 때 업주가 어려우면 지금 이 상태에서 70%를 기업에서 고용을 30% 돼가지고 유지한다면 줄게라고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을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줬다면 예. 뭐 봐가면서 6개월로 늘리고 1년으로 늘리고 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기반을 경제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뭐 사실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은 우리 평론가님은 면제보다는 유예가 맞다. 봐가면서 해야 된다. 봐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소장님은 좀 더 면제 쪽에 좀 더 면세 쪽에 좀 더 중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김상현 평론가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저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장사를 해봤어요. 예. 분기마다 돌아오는 그 부가세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종합소득세 예.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익금이 남아도 그때 내는 그런 목돈들이 상당히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은 내년 세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가 이제 앞으로 올해 지금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거치는 걸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일단은 자영업자들만 한정해서라도 기업은 좀 뭐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네. 자영업자만이라도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를 징수를 좀 유예해 준다든지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농림부에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현물 지원이 44%, 예.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 43%, 금융 지원이 42%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중복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금융 지원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거는 예, 이제 평론가님.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과 현물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는 전체적인 경제를 봐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 두 가지가 있죠. 전체 규모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적기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한정된 재원을 먼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안 하고 먼저 쏟아부으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마중물이 한 바켓스가 있어요. 그러면 바가지가 몇 바가지 나오냐? 예를 들어서 뭐 5바가지 나온다 하면은 요번에 이제 1차 추경으로 한 바가지 썼어요. 2차 추경으로 한 바가지 썼어요. 3차 추경으로 한 바가지 써요. 그럼 2바가지 남았어요. 예. 그러면 세금 감면으로 한 바가지 더 써요. 그리고 현금 지원을 한 바가지. 그런데 경기는 안 살아나. 예. 그 다음엔요? 국채 발행해야죠 그러면. 완전히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로 경제 심리를 봐가면서 적기에 해야지 한꺼번에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제 심리를 상당히 위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은 1차 추경할 때, 2차 추경할 때 이게 조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 스무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는 게 중요하지 충격이 있게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은요 경제 심리가 오버슈팅이라 그래가지고 예. 안 좋은 방향이면 안 좋은 방향, 좋은 방향이면 좋은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 수단이 사라져 버려요. 이걸 우리가 타임 렉이라고 하는데 정책적인 타임 렉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지금 필요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이붓고 이 펌프는 고장이 나가지고 픽픽 소리가 나고 물은 쑥쑥 빠져버리는데 이게 펌프라는 게 압력이 형성돼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압력은 뭐냐? 전체적인 경제의 심리와 환경입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해봐야 땀만 나고 예? 물은 안 끌어올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상황, 국제 경제 상황 이런 걸 다 감안하면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뭐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이제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감세를 좀 더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진보에서는 뭐 감세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늘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뭐 언론들 보면은 자영업자의 위기, 뭐 자영업자 다 죽어간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자 너무 많고 대한민국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경기가 좋아지면 자영업도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요. 예. 자영업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또 생산량을 막 생산 설비를 늘려 가지고 또 그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 동향에 굉장히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경기 동향이 떨어지면은 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기존에 그 쓰던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그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영업자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예. 기존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 신산업 분야를 많이 그 발전을 시켜야, 예. 발굴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만 같이 동반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 될 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고 해가지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기존의 정책들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어려움이 그걸 준비하기 전에 와버린 거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반복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시기를 같이 버티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게 옆에 계속 있어주겠다. 예. 그래서 계속 매출 같은 걸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그래 줄어들면은 한 50%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어갈게. 예. 그러나 한 50% 전까지라면은 좀 버텨줘. 이렇게 한다든가 서로 상호 협의를 많이 해가면서 함께 버틸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버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이게 위기의 원인은요. 저희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2019년도에 골목상공협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 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기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최저임금의 상승, 예. 그다음에 경쟁의 심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 원료 재료비가 상승이 됐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경쟁이 심화돼서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이분들은 또 얘기를 해요. 유통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동결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저는요 이것을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위태롭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끼리와 벼룩,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통망을 정말 갖고 있는, 온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플랫폼 온라인 이런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뭐 한국 알라바마라든지 쿠팡, 쿠팡이라든지 예. 이러한 곳의 매출이 지금 뭐 매월 3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기서 음식 재료 사고, 거기서 집에서 먹을 여러 가지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안 가요.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는 소규모 음식점에 가지 않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벼룩화되고 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대폭적으로 제한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한 사회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그 정책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마트, 대형 마트를 영업을 뭐 제한을 하는 거, 이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서 가고 싶다라는데 왜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논란도 있고, 뭐 공공 개발, 뭐 배달 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 대형 마트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경쟁을 죽이고 독과점이 된다면 그 시장 메커니즘이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을 수 없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비대칭성이 너무 심화가 된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그게 시장 실패입니다. 예. 사실은.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앱을 일정 규모 이하 경쟁이 어려운 그런 그 규모의 사업장에는 공공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매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부엌의 규모가 너무 큰 예를 들어 식당들이 있다 그러면 그 뭐 센트럴 키친처럼 중앙 부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뭐 공유 시설로 국가가 쓰게끔 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공유 기반 시설 함께 필요한 시설을 국가가 투입을 해주고 경쟁을 대형 마트들과 할 수 있게 대형 업장들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 예. 사회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규모 업장들이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이나 자구적 수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배달하는 인력을 또 고용해요?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공유되는 부분, 우리가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학교를 뭐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공공재의 영역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장, 경쟁력이 처지는 업장, 그러나 제품의 수준은 굉장히 좋고 이걸로 인해서 제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업장, 뭐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죠, 사실은. 예, 예. 그렇지만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업장을 위해서는 그런 업장들을 모아서 함께 필요한 부분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공유 기반 부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쟁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걸로 감시를 해야지 지금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개입과 제한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부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정부가 대형마트를 요일별로 영업을 하지 말도록 법적으로 강제로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은 전통시장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은요, 다른 부정이 뭐냐면 식자재 마트는 그러한 대형 마트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 같은 그런 마트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거기는 365일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예. 이러한 정말 부작용,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것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은요, 기업은 투자를 제한을 하고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요. 결국에는 경제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개입은 불공정한 게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을 동원을 해서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야지 기업들과 상인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제한과 개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판매업자들, 예. 거기 있는 식당들,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들 다 중소기업이에요. 개인 사업자들이고. 예.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분들은 벌이를 하루 동안 공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율경쟁으로 내비두는 게 낫다. 규제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는데 규제보다는 진흥을 하는 쪽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네. 또 어느 정도 일치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저임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거의 사실상 이제 동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자, 내년 뭐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최저임금을 또 올려주면은 또 많은 뭐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을 하고 하지만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좀 부담이 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은? 그러니까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 예. 지금 기업 되게 어렵다. 매출도 상당히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노동계에서는 반대 얘기예요. 예. 아니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여러 근로자들이 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2020년은 8,590원이에요. 예. 이것도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 많은 곳이 종업원들 3명 쓰다가 2명으로 줄이고 예. 또한 아르바이트 쓰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업종별 차등 적용 예. 이것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일 날 자칭 경제 전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비상한 상황인데 임금을 계속 올려준다. 이것은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예.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독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독약과 같은 것이다. 좀 세게 나오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소득 주도 성장의 요체는 뭐냐면 소비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할 때 소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 소비가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소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소득을 올려줬을 때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 그게 생산 쪽에 부담을 주면서 기반이 무너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이 투입됐을 때 소비로 이어지느냐, 예. 순환 작용을 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소주성 시즌 1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은 사실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순환계로 시장 메커니즘으로 들어와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실물 경제가 가뜩이나 더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소득을 올려주면은 물론 임금 노동자들은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산업 기반을 부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다가온다면 예. 본인들에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방식으로 간다면 안 돼요. 정치권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 전선치기, 갈라치기 해가지고 중요한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함께 잘 되는. 그러니까 네. 경제가 선순환되고 경제가 더 커지면 함께 이득을 보니까 어떻게 잘 나눌까 이때 싸워야지. 네. 지금 아예 경제가 커지지 않고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선만 나눠서 갈라쳐가지고 싸운다? 아 이건 너무 위험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 접근 태도부터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 올리냐 안 올리냐 저는 예. 그거는 그 다음에 합의로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예, 지금부터는 서울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 자금이라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41만 명에게 70만 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자는 취지입니다. 광역자치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72%에 해당하는 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걸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이달 중순 접수에 들어가 늦어도 내달 초부터 지급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출액 감소에 대한 확인 없이 생존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키가 될 수 있을지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분석합니다. 예,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국 최초입니다. 지자체. 그래서 서울시장은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주제랑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린 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도와주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국엔 돈이 문제잖아요. 이 5조 5천억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해요. 아, 돈이 부족하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업 취소하면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 81%밖에 안 돼요. 19%를 국가 보조금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고 돈을 세출이 많이 일으켜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정부의 18개, 17개 광역 시도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러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소상공인 돕자. 각 지역에서 얼마 주자. 우리가 얼마 되겠다. 우리 이런 세원,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약간 진보 진영의 분이잖아요. 저런 정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진보 진영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요. 다리를 놔주고 학교를 놔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원하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기반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돈 주면요. 그 양극화가 거기서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낚는 기술을 가르쳐라.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돈 주면 경기 살아납니까?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돈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융자는 안 되고 현금을 줘라? 그 현금은 누가 내는 건데요?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활동 해가지고 돈이 벌릴 때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없으면 낼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이익이 없는 곳은 세금이 없어요. 이익이 없는 곳에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다음 재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정책 목표는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을 버티게 해주자 이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주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생계 지원 복지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복지 급여는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정책 목표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버티게 하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일본의 정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이 몇 프로 줄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소득이 몇 프로 줄었냐. 우리 김준희 랭커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50%가 줄었다. 그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실물 경기가 돌아갈 때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일으켜야죠. 그걸 우리가 위기 극복 단계와 V자 반등 단계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과거 아베노믹스에 실패하고서 이런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 나라의 실패를 보고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이게 두 분의 어떤 뭐 전체적인 뭐 성향은 보수와 진보가 약간 색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 소장님이 칭찬을 하고 우리 평론가님이 비판을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교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라서 책상머리의 대책만 지금 연구하시는 건데 저처럼 현실에서 예.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고용유지금 예.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장사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몰라요. 일단은 생존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 종업원들 내보내게 생겼고 우리 집 전기세 못 내게 생겼는데 예. 이 50만 원이 중요하지. 아니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것은 좀 너무 한가한 얘기가 아니냐.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겁니다. 예. 근데 저렇게 돈을 주라 하는 거는요. 시장 실패를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시장을 실패한 상태에서 예. 시장은 더 이상 살릴 생각이 없이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지원금 저는 반대했죠. 반대했다? 네. 말이 처음부터. 그렇군요. 왜? 예.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위 50%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돼요. 왜? 여기에는 소득 성향이 훨씬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쓸 데가 많은데 못 쓰던 사람들이니까 돈이 생기면 더 쓸 그 요인이 더 많아요. 예. 근데 한껏 쓰던 사람들은 돈이 더 들어와도 아니 뭐 더 쓸 데가 내가 있어? 이러고 안 쓴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중간층, 그 중간층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지금 써가지고 되겠어?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니면 지금 그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예. 좀 묻어두자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책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경기 활성화냐? 아니면 코로나 위기에서 버티기냐? 예. 경제 기반을 유지해 가기 위한 정책이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 현금성 지원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죠.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걸 해야죠. 버티기를 위한 것이냐, 네, 버티기.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냐를 그렇죠. 구분해야 된다고 예, 말씀하신 것 구분해가지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김준일 앵커가 소득이 50% 줄었다. 그러면 그 50%의 반이나 70%나 80%를 국가가 현금으로 줘야 돼요. 예. 그거는 분명히 정책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게 해주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고용유지금도. 이게 충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알 수 없이 이걸 주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냥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게 예.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잘 다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재난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게 맞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보편지급, 뭐 선별환수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누가 소득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그런 재정학자들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예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멀리 나가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유지금이 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2019년도 2월하고 4월하고 지금 2020년도 2월하고 4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영업자 그 폐업률이 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38,288곳이 폐업을 했는데 예. 올해는요. 2,200개가 줄었어요. 폐업이. 왜 줄었는지 예. 아세요? 버티자. 아,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예. 광역단체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도 고용유지금 준다고 그러고 폐업해도 할 것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서울시를 믿고 버텨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어쨌든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 대변인이 됐는데 그러게요. 이상하네. 이거 혹시 이게- 그쪽에 채용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여기도 100%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70%만 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예, 짧게 드리지만 좀 해주시죠. 네? 예. 그것의 70%가 어떤 정책 목표에 군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정책 효과 달성이라는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거지.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간다? 그럼 주고 난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치열해져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을 했는데, 예, 이게 생각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늘 던져주셨어요.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살릴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화끈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님부터. 소상공인 여러분, 버티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저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곧 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화끈했습니다. 예, 그쪽에 많이 소상공인한테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우리 평론가님, 화끈한 한마디. 저는 이 소비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큰 공룡과 경쟁을 해야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논하셔가지고 국가에 요구하십시오. 국가는 반드시 그것을 해드려야 한다고 저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예, 국가에 요구를 하면은 국가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된다. 굉장히 기본적인 사회주의인데. 원칙을 사회주의인데라고 또 옆에서 잠깐 들려서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진보 정책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웃는 게 좀 죄송도 한데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울상만 지을 수 없으니 좀 저희가 농담도 해봤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속되는 경기 불안과 과다 경쟁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계절벽에 놓인 소상공인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생의 가치를 중심에 둔 치밀한 계획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